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이제는 뭐 시세보다 더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이유는 그렇죠.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세가 지금보다는 한 2, 3억 올랐기 때문에,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보다 나을 수밖에 없었는데, 지금은 이제 건축비라든가 인건비 인상되는데, 전반적으로 시세는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반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분양가가 더 시세보다 더 높다,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. 어저께 그 모집공고 나왔던 그 평택의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도 같은 예인데요. 84 기준 해가지고 84 A 타입 기준층으로 5억 1,900이죠. 5억 1,900. 사실상 뭐 5억 2천 정도의 기준 분양가 나왔고, 거기에 이제 그 발코니 확장하고, 그리고 아주 기본 그 옵션들, 안 하기 좀 민망한 정도의 옵션들까지 다 더하고, 그리고 에어컨까지 더하게 되니까 한 2,300 정도가 플러스 되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2억, 그렇게 되면 대략 5억 4천이 넘는다는 얘기인데, 거기다 또 이제 중도금 무이자가 아니잖아요. 중도금 이자 후불증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 지금의 금리로 적용된다면 거의 한 3천만원 정도? 대략 3천만원 정도의 이자 후불제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, 그리고 등기하게 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되죠.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뭐 한 5억 8, 9천 될 것 같은데, 상당히 높게 그 책정이 돼 있죠. 그렇지만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,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게, 지금 다 지금 분양가가 지금 뭐 계속 높게 형성되고 있거든요. 이게 또 브레인시티 첫 분양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또 제일 싼 분양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. 다음 뭐 2단계 다음 블록도 분양할 때는 이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,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좀 상황이죠. 가격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,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오를 걸 감안하면 이거라도 사야 되나, 뭐 이런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럴 때 약간 좀 시선을 또 돌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은 굳이 청약을 한다면 84A나 59A가 좀 좋아 보이고, 돈과 향이 좀 낮더라고요, 다른 데보다. BC 같은 경우는 좀 돈과 향과 그 유입효율이 좋지 않아서, 저라면 하게 되면 또 경쟁력이 치열한 경쟁력은 아닐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A 타입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더 좋은 그 생각은, 지금 그 바로 붙어 있는 그 인근 단지가 있어요. 인근 단지 중에 신축 단지, 그런 쪽으로 가서 급매물 잡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. 급매물을 지금 뭐 84 타입 같은 타입이지만은 급매물이 동문 그 디스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6,500이잖아요. 일단 분양가도 한 얼마예요? 한 9천, 한 5천 이상 싸네요. 분양가가 일단 5천 이상 저렴한 동문 디스트 분양권이 있고, 또 그 옆 단지에는 기존 단지가 있거든요. 1단지, 2단지, 4단지, 거기 84가 지금 급매물이 지금 4억대 초반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대강 로제비앙하고 비교했을 때, 대강 로제비의 기준 가격에다가 옵션하고 에어컨 다 더하고 취득세하고 이자까지 더하면 한 5억 8천이다. 5억 8천인데 지금 여기 4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면은 1억 8천은 싸게 사는 거거든요. 그쪽도 이제 신축인데 4년밖에 안 된 신축이죠. 그러면 그쪽 하는 게 맞죠. 그쪽에서 급매물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그쪽에 급매물 잡고 싶어도 갭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1억 5천 정도?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갭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,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청약으로 내집마련 할 수밖에 없는 건 있는데, 본인 스스로가 뭐 전세자금 포함해가지고 뭐 자금이 오면 된다. 전세자금 빼서 이사 갈 수 있다. 합쳐서 뭐 한 2, 3억 정도 자금이 된다라면은 급매물 잡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. 뭐 어차피 뭐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결과 나올 텐데, 대강 로제비앙이 이제 3년 후에 글쎄 한 뭐 7억 8억 갈 수도 있겠죠. 7억 8억 간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미니멈으로 한 7억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시세 차익이 한 1억 남짓 나오거든요. 7억 정도 갔을 경우에.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문 디스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6억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쪽 시세 차익 2억이 되는 거죠. 2배의 이익이 나는 겁니다. 그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. 항상 그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주변 단지를 봐야 되거든요.
주변 단지 쪽으로도 어떤 호재가 되지 않을까, 이 높은 분양가가. 또 이번에 장당지구의 제 풍경채 같은 경우도 4억 7천대 후반의 분양가가 나왔는데 대략 비교해봐도 거의 한 4천만원 이상 저렴하거든요.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이번 그랜시티 대관 로제비앙의 분양가 발표로 인해서 그쪽도 사람들이 또 많은 관심을 또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. 물론 전매 제한은 6개월 지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전매는 불법 전매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하면 안 되겠지만 6개월 후에 피가 확실히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분양가가 높은데 계속 청약에 도전하는 게 맞느냐? 물론 청약도 알짜 청약단지를 노려야 되겠죠. 예를 들면 고독의 A-49 블럭의 호반서빅 3차 사전 분양 이후에 본청약이죠. 본청약이 시작되는데 본청약이 한 7월 정도, 뭐 늦은 8월 정도, 이번 달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, 물론 경쟁률이 한 수천 대를 나올 수도 있어요. 거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. 근데 가점이 본인이 뭐 65점, 7점 나온다라면 거기 노리는 게 맞습니다. 그쪽에 그쪽은 상당히 고독에서도 엔드타운 쪽에 입지가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청약을 노려봐야 되겠지만 시세보다 좀 높게 형성된 청약에 대해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주변 단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는 게 맞다. 그러나 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종잣돈, 시드머니가 한 5, 6천밖에 없다 라면 근데 내 집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청약 도전하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,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, 재정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주 계획이라든가 출산 계획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. 각자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